시간은 흘렀지만 정화 씨에게는 7년째 멈춰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그 시간, 11시 23분. 그 시계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정화 씨의 마음도 그 시간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70둘. 이정화 씨는 오늘도 그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조용히 시계 위에 내려앉았어요. 먼지 입자들이 햇살에 떠다니는 모습까지 정화 씨 눈에는 어쩐지 더 슬퍼 보였어요. 남편 박영수 씨를 떠나보낸 뒤 혼자 살아온 7년의 시간,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경기도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사이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그런 삶이 되었죠. 거실 한쪽 남편이 쓰던 작은 탁상시계, 그 위에 쌓인 먼지. 정화 씨는 그 시계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남편은 매일 시계를 맞추며 늘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말투, 그 따뜻함, 그 소소한 습관까지 모두 그리웠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시계는 오전 11시 23분에서 멈춘 채 서 있었어요. 아침이 와도 저녁이 와도 그 시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화 씨의 마음도 그 시간에 묶여 있었어요. 아침 6시, 정화 씨는 혼자 눈을 떴어요. 침실은 늘 조용했고 겨울 이불에서 빠져나오는 온기만 조금의 위로가 되어줬어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앉던 소파가 여전히 빈자리였어요. 차를 끓이고 토스트를 굽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아무리 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토스트를 구우면 정화 씨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죠. 나는 반숙이 좋다니까. 장난스러운 남편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게 조용했어요. 정화 씨는 다시 멈춰있는 시계 쪽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그 말,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함만 가득했죠.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틀어도, 음악을 틀어도 그 고요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침묵, 남편이 없는 조용함, 그게 정화 씨를 하루하루 무겁게 짓눌렀어요. 오후, 정화 씨는 청소를 하다가 시계 앞에 멈춰 섰어요. 7년 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시계,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어요. 닦아야 하는데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어요. 시계를 만지는 순간 정말로 남편이 떠난 것 같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먼지가 쌓인 시계가 오늘따라 더 마음에 걸렸어요. 정화 씨는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려 했지만 시계는 계속 눈에 밟혔어요. 영수 씨가 보면 뭐라고 하려나. 이렇게 먼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했겠지. 남편은 정리를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말 하나, 컵 하나도 늘 제자리에 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먼지를 본다면 걱정 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것 같았어요. 정화 씨는 다시 시계 앞으로 걸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만지는 순간이었어요. 시계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먼지를 닦으려는 순간 똑, 딱 아주 작은 소리가 정적 속에서 들렸어요. 정화 씨는 숨을 멈췄어요. 똑딱, 똑딱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시간을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화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영수 씨, 7년 동안 눌러 담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정화 씨는 시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정화 씨는 시계를 침대 옆에 놓았어요. 룸램프 조명 아래에서 작은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똑딱똑딱 작은 시계 소리가 정화 씨의 방 안에 퍼졌어요. 어쩐지 남편의 심장 소리 같았어요. 여보, 이제는 조금씩 살아볼게요. 시계는 묵묵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화 씨는 동네 복지센터를 찾았어요. 그림 교실 전단지를 우연히 봤거든요. 센터 내부는 따뜻한 난방 공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복도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지금도 신청 가능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 틈에 앉아 붓을 드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그려보세요. 정화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도화지 위에 붓을 올려놓자 마음 한쪽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은 처음 오셨어요? 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기 오면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말에 정화 씨는 조금 따뜻해지는 마음을 느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도화지에는 작은 시계가 그려져 있었어요. 11시 23분. 남편이 떠나던 시간.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옆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정화 씨는 도화지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영수 씨가 보면 좋아하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마음이 멈춘 사람 많아요. 슬픔이 오래 남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했던 사람은 당신이 멈춰 있길 바라지 않아요. 다시 웃고 다시 걸어가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산책 한 번, 차 한 잔, 복지센터 수업 하나, 멈춰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정화 씨처럼요. 그날 이후 정화 씨는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 그림 교실에 나가고 동네 산책도 하고 햇빛을 천천히 느끼며 걸어요. 한번 느껴보니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여전히 남편이 그리운 날도 있어요. 눈물이 나는 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멈춘 마음도 언젠가는 움직인다는 걸요.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마음도 그래요. 당신도 괜찮아요.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고, 충분히 그리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멈춰있던 시간도 다시 흐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해요.